5강 첫 번째 시조는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대나무가 나와서 대나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 대나무는 결국 지조와 절개를 의미한다. 대나무 지조 절개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진 않는다.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누가 도대체 굽었다고 하는가? 눈 맞았어. 눈이라는 것은 시련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대나무한테는 눈이 내린 건 시련이란 말이야. 고난이고 고통이고 역경이고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이 대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지. 상징이란 말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충신을 대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눈이 왔어. 눈이 쌓였어. 휘어졌어. 누가 굽었다고 하는 거야. 이 굽었다는 얘기는 지조와 절개의 반대말 변절하지. 배신하는 거. 변절. 굽다고 하던가. 굽었어 안 굽었어? 그 굽은 거야 안 굽은 거야? 안 굽은 거지. 안 굽은 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결국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야. 서리법. 자, 그러면 눈 맞아 휘어진 데는 굽은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도대체 굽었다고 하는가? 굽을 절이면, 자, 구부러지는 절개라면, 굽히는 절개라면 눈 속에서 어떻게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없지요. 만약에 절개가 구부러진다면 눈 속의 푸르름은 간직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저건 굽은 것이 아니다라는 서리법이 되겠죠. 풀을 수 없다. 즉 굽어졌다면 풀을 수 없다. 쟤는 지금 푸르르기 때문에 굽어진 게 아니다 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죠. 자, 아마도 이거는 이제 불변이니까 세 글자가 나와야 돼. 삼음절이 나와야 되고, 세한고절. 자, 이거 알아두세요. 세한고절은 대나무의 별칭이야. 대나무를 그냥 세한고절이라고 불러. 세한고절이 뭐냐면 추운 계절에도 혼자 지키는 절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추운 계절에 고고한 절개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대나무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하나, 아치고절이라는 게 있어. 아치고절. 요거는 매화를 가리키는 거야. 그 다음에 오상고절이란 말이 있어. 요거는 국화를 가리키는 거야. 전부 다 뜻은 지조와 절개를 지니고 있는 것. 세한고절은 대나무라고 한다면, 아치고절은 매화, 오상고절은 서리에도 고고함을 지키는, 절개를 지키고 있는 국화를 말하는 거야. 다 별칭이니까 하나도. 너뿐인가 하노라. 너 나왔네? 그러면 의인법이죠. 자, 대나무를 인칭 대명사 썼으니까 의인법. 노라는 1인칭이니까 내 생각엔 그렇다, 화자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그러면 이 시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도대체 굽었다고 말하는가? 굽지 않았어 라는 뜻이고, 두 번째, 굽힐 절이면, 굽혀지는 절개라면 어떻게 눈 속에 푸르름을 간직할 수 있겠느냐? 즉, 저 푸르른 걸 봐라. 그건 굽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 아마도 세한고절, 자, 추운 겨울에도 고고하게 홀로 절개를 지키는 것은 저 대나무뿐인가 하노라 하면서 대나무에 대한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거다.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자,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시조,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자, 여기 원천석이라는 사람이 지어놓은 시조인데, 이 한수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평시, 시조 하나니까 평시조겠죠. 절개와 지조를 예찬하고 있다. 예찬. 그 다음에 대나무를 지조와 절개라고 상징하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서리법이 두 번이 나왔으니까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게 원천석의 눈 맞아 휘어진 대의 내용이었다. 자, 나 시조로 갈게. 연못에 비 오는 소리. 우리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연못에 비 오는 소리, 그 무엇이 놀랍관대. 무엇이 놀랍관대라고 했어. 이 말은 연못에 비가 오는 소리가 왜 이렇게 놀라우냐면, 자, 봐봐. 님 보러 가는 꿈. 꿈이야, 꿈. 님 보러 가는, 그리움의 대상을 보러 가는 꿈이거든. 꿈을 통해서 님과의 만남이야. 공간이라고 해도 되고 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이 님을 보러 가는 이것은 꿈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비 오는 소리 얘 때문에 깨었단 말이야. 깨었다. 잠에서 깼어. 그 말은 꿈에서 깬 거고, 꿈에서 깼다는 얘기는 만남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 오는 소리는 인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지? 비 오는 소리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를 동원하고 있고요. 자, 그럼 비 오는 소리. 얘는 꿈을 통해서
화자와 님이 만나는 그것을 깨게 하는, 만남을 깨트리는 장애물이다. 자, 그 다음에 님 보러 가는 꿈 못 보고 깨뒀던 거라고 했잖아. 왜 깨우는가? 깨우는가? 자, 이거를 갖다가 서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서리법. 진짜 아쉽다. 슬프다. 요거를 갖다 강조하고 싶어서 역시 서리적 표현을 쓰고 있다. 자, 그래서 꿈에 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빗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고 꿈에서 깨고 님과의 만남은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뜻이야. 왜 이렇게 깨우는가? 뭐 이런 얘기지. 서리적 표현. 그리워하는 대상은 님이라고 아까도 얘기했고요. 입 위에 구슬만 담겨 들듯. 요걸 조심해. 들듯. 이게 듣듯. 미안해. 듣다라는 뜻이 고전 시간에는 떨어지다라는 뜻이야. 떨어지다. 비 듣는 소리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이런 뜻이야. 떨어지다 그러면 이건 하강의 이미지지. 하강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입 위에 구슬만 담겨. 입 위에 구슬만 담겨. 이 구슬은 뭘까? 빗물이죠. 빗물. 실제로는 입 위에는 빗물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눈물로 바꿨어. 눈물이 떨어지는 듯하다. 내 눈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 입 위에 구슬처럼 떨어지는 빗물, 님을 못 만난 화자가 흘린 눈물, 슬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얘기지. 정서적인 부분은 만남에 대한 기대, 만남에 대한 간절함, 이 말은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마지막에 님을 만나지 못한 슬픔은 눈물이 되어 떨어지는데 그 실제 눈물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그 입 위에 떨어지는 저 빗물, 저건 내 눈물이야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자,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한 연못에 비 오는 소리였어. 자, 다시조로 한번 가볼게. 일단 눈으로 보이는 것은 중장이 길어지는 역시 사설시조다. 자, 사설시조고 이 다에 나와 있는 시조는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발상의 발상. 발상이 참신하고 획기적이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 님 나왔으니까 뭐 그리움이나 사랑이나 만남이나 뭐 이런 거 있지. 님을 한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3, 4월에 칡넝쿨 되어. 자, 일단 회양 금성은 지명이고 이 지명이니까 어느 곳 지역 이름이고 님은 있잖아.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뭐가 되어 화자는 칡넝쿨이 되어. 자, 오리나무는 이게 뭐 추위에도 잘 견디고 꼿꼿하게 잘 자라는 나무야. 칡넝쿨은 뭐지? 땅속에서 뿌리가 막 칭칭 감기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칡넝쿨이 되고 사랑하는 님은 오리나무가 돼서 하나로 연결된단 말이야.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끊어지면 안 돼. 뭐 그걸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소망, 기대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한 사설시조란 말이야. 봅시다. 중장으로. 그 나무의 칡이 납거미 나비 감듯 거미가 나비를 칭칭 감는 것처럼 비좁혀 놨고 칭칭 저리로 칭칭 아이고 재밌잖아.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왜 5% 옳게 감아 왜는 왼쪽이고 오는 오른쪽이야. 얼거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 더 빈틈없이 찬찬 뭐 이런 것들은 위태어란 말이야. 굽이 나게 휘휘 역시 위태어고 감겨 주야장상 자 밤낮 할 것 없이 늘 항상 뒤틀려져 감겨 있어. 이 감겨 있어가 중요하단 말이야. 칭칭 감겨 있다. 떨어지면 안 돼. 님과 나의 몸이 오리나무가 되고 칡넝쿨이 돼가지고 칭칭 감겨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뭐 바로 이렇게 오리나무 칡넝쿨이 된다. 요 말 자체가 참신한 발상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오리나무, 님은 오리나무, 나는 칡넝쿨 돼가지고 칭칭 감겨서 떨어질 수 없다. 여기가 칭칭 감기가 아주 빈틈없이 감긴 거야. 늘 항상 감겨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서달, 동지서달, 바람, 비, 눈, 서리. 자, 얘네들 모두 나하고 님과의 이거 뭐라 그럴까 이걸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걸 방해하는 거지. 방해. 일종의 방해하는 것들.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이시라 떨어지지 않는다. 설적 표현으로 떨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나와 있는 사설시조의 내용이야. 자, 그러면 여기 가하고 나하고 다의 내용을 뭐 다 알고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는 자, 눈맞아 휘어진 대를 얘는 눈이 내려서 대나무에 쌓였다고 한들 대나무는 굽힐
대나무가 아니다.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고려시대 때 충조를 지키는 선비들은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절개와 지조, 즉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내면의 굳건함을 가진 신하들이었다. 충신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의인법도 나왔고, 여기는 대나무를 너라고 지칭한 게 의인법이고, 세안고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치 않는 외부 상황이나 시련에도 변치 않는 충신의 모습,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모습에 대한 얘기니까 일종의 교훈적이다. 교훈적이란 말은 뭐야? 이걸 보고 배워라, 뭐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나로 가볼까? 나. 여기서는 님. 다도 님이지만 나에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한 평시조고,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데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빗소리 때문에 꿈에서 깼다. 여기는 정서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청각적인 빗소리, 연잎 같은 푸르름, 물방울 통통 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시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마지막에 꿈에서 깬 화자는 아쉬움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설시조. 요거는 자, 님과 내가 지금 만남, 현재 상황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 지속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표현한 거야. 사설시조인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리나무가 돼서 님은 나는 칡넝쿨이 돼서, 이런 걸 이제 몸이 바뀌는 걸 변신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가정해가지고 이 말은 어떻게 사람이 나무가 돼? 발상의 신선함, 그리고 거기 맨 마지막에 나온 바람, 비, 눈, 서리, 이런 애들 어떠한 시련에도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걸 스스로 다짐하는 거지, 그지? 님을 향한 이 마음 노래로 만들고, 님에 대한 애정 극대화시키고, 우리의 만남, 님과의 만남 계속 지속하고, 즉 몸이 바뀌어서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다라는 초월적인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는 사설시조가 다시조야. 자, 1번부터 볼까? 가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가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현재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낸 게 아니고 지조와 절개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충신에 대한 고려시대 때 시조라고 했지. 자, 2번. 나는 말을 주고받는 방식. 그러면 질문과 대답이니까 문답법인데 혼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고요. 가나 모두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겠다. 주제면에서 자부심을 강조한 건 나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가나 모두 타인의 발언을 인용한 것도 없고요.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아니고요. 예찬은 비판이 아니야. 5번. 가는 나와 달리, 자, 원천석에 눈마저 휘어진 데를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의인화시켰고 등장해서 너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은 5번이 있죠. 지조와 절개, 대나무에 대한 예찬, 세안고절이었지. 자, 2번으로 갈게요. 보기를 참고할 때 A부터 D까지의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오리나무, 칡넝쿨, 납거미. 그러면 각각이 갖고 있는 것은 상징성을 알면 되겠죠. 자연물은 고유의 생태적 특성을 기반하여, 이게 본질 속성이야. 문학적 의미를 생성한다. 다에 나타난 자연물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이렇다면 실제로 주요 특성이야. 생명력 강하고 꼿꼿하게 자라고 추위에 잘 견뎌. 이게 오리나무거든. 님이야. 덩굴나무, 칭칭 다른 물체를 감고 올라가. 다른 물체는 님이 되겠지. 납거미, 이거는 그물을 치고 나비 곤충들을 촘촘한 하얀 그물로 순식간에 감싸는 방법으로 사냥을 한다. 질 감는 속도 워낙 빨라서 빠르고 참 촘촘해서 걸려든 먹잇감은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게 일종의 속성이란 말이야. 자, 이러한 자연물을 생태적 특성은 작품 안에서 어우러지고 문학적 기능을 발휘하고 동시에 문학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자, 그러면 이 자연물의 속성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야. A부터 D까지. 자, 이미 곧게 자라는 생명력, 오리나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거죠. 자, 우리 님은 어떤 사람이래? 자, 아주 높이 자라고요. 생명력도 강하고요. 추위에 잘 견디고요. 이 말은 수명도 길다. 이 말은 훌륭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야. 2번을 볼까? 화자가 B로 변하고 B에서 다시 C로 변하는 발상을 통해 님이 화자로부터 빠져나가기가 더욱 자, 여기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요. B에서 C로 변하는 건 안 나왔어. 아까 얘기했던 변신은 칡넝쿨과 오리나무야. 이 C는 변신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마치 납거미가 나비를 칭칭 감는 것처럼, 빨리 감는 것처럼, 꽁꽁 감는 것처럼 그런 비유적 표현이고, 여기서는 변신은 A에서 A와 B만 변신이다. C는 아니다.
자, 정답 2번이네. 그 다음에 A와 B 모두 가지고 있는 추위를 잘 견디는 특성. 이 말은 뒤에 나와 있는 뭐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비바람 치고 뭐 이런 것들에 잘 견딘다라는 의미를 강조한 거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B하고 C는 능동적으로 다른 대상을 감아서 묶는 기능이 있죠. 묶는 게 이게 관계고 끊어지지 않는 인연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관계가 지속되고 결속되는 걸 유지하기 위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려고 칭넝쿨 그다음에 낙거미를 얘기한 거다. 이것도 맞았죠. 그다음에 C하고 D 사이에 나타나는 외형적 특성, B하고 A 사이에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러면 C는 낙거미인데 D는 뭐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C하고 A가 아니라 C하고 B 얘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거 D하고 A하고 같은 거죠. A는 오리나무, D는 나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화자를 말하는 건 C하고 왜 이래 자꾸 C하고 B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 그 다음에 님을 말하는 건 A하고 D를 말하는 거야. 님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화자의 간절함을 강조한 거다. 떨어지지 않기 이게 만남이 끊어지는 것, 지속이 이어지지 않는 것, 이걸 말하는 것. 정답은 2번이 정답. 마지막 문제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다의 눈비에 대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비는 화자와 님이 만남을 끊는 거, 방해하는 거, 뭐 이런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시조에서 눈가비는 기후인데 이거는 주관적 성서의 투영물로 새로운 의미를 품은 채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로 등장한다. 이때 눈과 비는 물리적인 상태, 소리나 색채 유무, 계절적 이미지와 관련하여 기능하기도 하고 의미의 차원에서는 서로의 차이는 보인다. 그러니까 얘 의미 차원에서 본다면 좀 다를 수는 있다는 얘기지. 반면에 두 소재의 본연은 하향적 이미지와 함께 사람의 행동을 제약한다는 차원에서는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고 이거는 그 대상자가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에서는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아까 해석도 부정적으로 했죠,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눈하고 비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가에서 눈은 고체의 물적 특성을 가진 지주와 절개에 대나무를 휘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대나무는 휘지 않은 거야. 푸르름을 보면 알 수 있어. 즉 여기서는 눈이 대나무를 휘게 만드는 거지. 부정적인 것이야. 맞았고 2번. 가에서 눈은 시각적인 차원에서 대나무하고 색채의 대비. 자, 얘는 색채 대비 흰색이고 얘는 푸르름이니까 푸른색이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거고 대나무만이 그 계절 속에서 고고하게 절기를 지키는 고유한 특성을 발휘한다라는 뜻으로 예찬이다. 3번. 나에서 비는 화자가 잠이 들어 님을 보러 가던 꿈을 깨게 하는 거지. 역시 제약하게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죠. 뒷소리가 잠을 깨웠으니까 꿈에서 깨는 거고. 이것도 맞았고. 4번. 나에서 비는 듣 비가 떨어지듯 하강의 이미지. 액체라는 물적 특성에 따라 떨어지는 소리를 감각화해서 연잎 위에 구슬 모양으로 흘러서 맺힌 화자의 눈물에 빗대었다. 자, 떨어지는 듣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듣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강의 이미지야. 자, 그래서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빗소리가 났지. 종장에서 입 위에서 구슬처럼 비가 막 떨어지는 것, 빗물이 고여있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화자의 슬픔, 즉 눈물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지. 이런 모양으로 본다면 여기서 연잎 위에 구슬 모양으로 흘러서 맺힌 것을 비가 아니라 화자의 눈물로 하는 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물을 여기서는 위에 나와 있는 빗물 원래는 눈물인데 눈물을 빗물에 빗댄 거야. 빗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랬어? 눈물에 빗댄 것이 아니라 눈물을 빗물에 빗댄 거지. 눈물은 저 빗물에 빗대었다.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봐봐. 비는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 연잎의 구슬 모양은 빗물 있지. 빗물. 비가 아니라 빗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비는 액체 상태의 하강 이미지는 맞는데 여기서 연잎의 구슬 모양은 빗물이라고. 비가 아니라 얘는 지금 비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비가 아니라 빗물. 정확하게 빗물이 연잎의 구슬 모양이 빗물이지 비가 아니라. 떨어지는 건 비고요 맺혀 있는 건 빗물이야.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를 다 비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돼?
빗물이라고 해야지 빗물. 비가 아니라. 정답은 4번이 틀렸구나. 다 해서 비와 눈은 각각 바람과 소리와 함께 장애물, 시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조심해요. 알았지? 비는 떨어진다. 이건 하강 이미지 맞고 액체야, 액체. 그런데 비 오는 소리는 청각적 심상이고 꿈을 깨게 하는 거고, 종장에서 연잎 위에, 연잎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구슬, 이거는 빗물이라고, 빗물. 비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건 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정확히 한다면 이 연잎 위에 구슬 모양은 빗물이고, 빗물은 결국 눈물에 빗대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앞에 건 맞았는데 뒤에가 빗물로 정정해야 된다.